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매우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길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여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는 9월 10일에서 11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 11일차에서 12일차에 조사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참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한길리서치의 대표 홍영식 소장은 이재명 대표 단식이 막 시작된 시점인 9월 3일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기사를 그대로 읽어볼게요.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어서 예전에는 많이 단식하겠다는 사람을 말렸는데 여러 번 반복되니 국민들이 보기에 진정성이 없다. 게다가 이 대표의 요구는 명확하지 않아 국민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지 않는다. 단식만큼 목숨을 걸 만한 목표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다. 단식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까 의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단식을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대표인 여론조사 회사에서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대목은 이 조사는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가 385명이었으며 진보는 193명에 불과한 보수 비중이 매우 높은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보수가 과표집된 상태에서의 조사다. 그래서일까 이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37.4%가 나왔고 국힘이 33%로 민주당을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오너가 민주당 쪽도 아니고 조사 자체도 보수가 2배 많이 과표집된 상태에서의 편향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잘한다가 45.6%, 잘 못한다가 48.5%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와 60대 이상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가운데 20대에서는 56.6%가 나와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20대 지지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게 매우 주목이 됩니다. 반면 김기현 국힘 대표는 잘한다는 응답이 31%에 불과했고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연령대별, 지역별로 매우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는 37%의 윤석열 지지율에 31%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퇴 여론에 대해서 물었는데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유지해야 한다가 45.7%가 나와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중도층에서도 대표직 유지가 47이 나와서 사퇴 41보다 6%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적으로 봐도 이재명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좋다. 특히 20대에서 지지율이 폭등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전에 똑같은 기관, 똑같은 조사 방식, 똑같은 항목과 비교하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올해 3월 13일 한길리서치는 이재명 대표직 사퇴 여론을 물었었습니다. 그때는 사퇴 여론이 48.6%가 나왔고 유지가 37.8%에 불과했습니다. 더군다나 당대표직을 유지하더라도 방탄국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라는 응답이 7.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사퇴 여론이 48%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해라 7.2%. 그래서 이재명 비토 여론이 무려 55.8%에 달했던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 11일차, 12일차에 조사된 이 결과는 말 그대로 뒤비진 겁니다. 이재명 비토 여론이 55.8%에서 43%로 12에서 13이 줄었고 이재명은 대표해도 된다는 여론이 37.8%에서 45.7%로 크게 늘어서 이제는 부정평가를 앞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비진 겁니다. 그래서일까 지금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재명에 대한 일반인들의 평가가 많이 좋아졌다. 연민을 느끼더라. 고생한다고 하더라. 이재명 괴롭힌다고 하더라. 라고 전하는 글이 많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쪽도 아닌 여론조사기관에서 2배 가까이 보수 과표집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율이 20대에서 크게 오르고 대표직 사퇴 여론은 크게 개선돼서 이제는 대표직을 유지하셔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도 언론이 난리치고 온라인에서 악마발을 그렇게 하니까 어디 가서 이재명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은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거인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방송에서 자칭 합리적 보수로 출연하고 있는 장성철 씨의 오늘 발언이 흥미롭습니다. 근데 전 한마디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야당 지도자,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상당히 부적절하고 부적격하고 당대표로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계속 하셨잖아요. 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니까 당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도 가졌고 1년 전부터 비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법적인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들어보세요. 한 30초만.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진영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당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 지도자로 이건 적격하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거의 한 1년 5개월 이상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주변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예. 3,000여 건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쌍방울 이 사건 조사 갖고 제발 기소를 하든지 체포동의안을 내든지 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또 있어요 아직. 아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최고의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주변 샅샅이 뒤졌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증거라든지 정확한 스모킹건 이런 거 하나 발견 못했으면 검찰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진짜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5년 내내 그럼 조사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지표는 이재명 때려잡기예요. 이제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한두 달 안으로 검찰이 최대한의 능력을 좀 끌어내가지고 제발 체포동의안 내고 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을 정도의 제대로 된 증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뭐 정자동 개발 의혹 등 더 남았다는 것이고 더 남았다고요? 네, 그리고 그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제가 장 소장님하고 토론한 게 진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작년 3월에 제가 한국 와가지고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초반에 저도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수사를 하겠냐라는 판단을 국민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알게 된 사실도 많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드러나는 사실이 새롭게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거 다시 또 변호인단 통해서 확인하면 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그 사라졌어요. 그 사건 취재하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홍준표 역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이쯤 되면 검찰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냐? 답답하다! 라고 하면서 검찰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천준호 의원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정말 검찰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김성태를 모르죠? 라는 식으로 묻는다고 하더라. 이로써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2번이나 부른 검찰이지만 2차례 소환 조사는 오히려 그동안 언론에 악의적으로 흘려온 이야기들을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조는 자신을 조사했던 검사의 발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말하기를 정말 검찰이 그러니까 윗선에서 왜 대표님을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김성태를 모르죠? 라고 묻더라. 그걸 이재명 대표가 천준호 의원에게 전했던 것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자마자 첫 일성이 바로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였던 겁니다. 결국 검찰 스스로도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중앙일보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시점에 맞춰서 이런 검찰발 기사를 올립니다. 이화영 말을 뒤집을 영상이 확보됐다. 그래서 뭔가 보니까 그 대북 송금을 대납해달라고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부탁했다던 그 자리에서 둘이 짠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찍혔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렇게 형이라고 부른 영상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의형제를 맺기로 했다는 김성태의 진술과 부합하고 이화영의 진술은 완전히 허위였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는 자료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의형제를 맺지 않았다는 이화영의 진술이
허위니까 지금 번복된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은 떨어진다는 논리죠. 따라서 이화영 진술보다 김성태의 진술을 믿어야 돼. 그래서 김성태의 말대로 이재명은 대북 송금을 사주했던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와, 진짜 논리가 애잔합니다. 저게 뭡니까? 뭐가 입증되었다고 빼박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김성태가 형이라고 하면 둘이 의형제가 막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형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쪽 이화영이 어이 김성태더러 동생, 우리는 의형제야. 뭐 이 정도로 말해야지 증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시간이 유독 짧아서 내용도 없이 괜히 괴롭히려고 불렀다,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이렇게 빼박이 있으니까 그냥 돌려보낸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의 빼박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계속 발버둥 치겠죠. 계속 할 겁니다. 결국은 빠져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대중적인 시각이 크게 달라진 가운데 국힘 쪽에서조차 이게 뭐냐 답답해하고 검찰은 스스로 한계를 뚜렷하게 보이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